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올해 홍백 라인업이 뜨면서 아이브와 르세라핌의 출전에 대한 논란이 좀 일고 있는데요. 트와이스까지 포함해서 K-팝이 3팀이나 나오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일본 데뷔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브, 그리고 일본 데뷔는 하지도 않은 르세라핌이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각기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들을 포함해서 현재 발표된 라인업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홍백 가합전이란 방송은 일본에서 매년 12월 31일에 하는 음악 축제 방송이고요. 이게 70년이나 된 방송이고 평균 시청률이 막 40%에 육박하는 진짜 인기 있는 방송이에요. 이게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대결을 한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제 대결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큰 의미는 없고요. 이 방송에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연말 음악 시상식에서 본상을 받는 권위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라인업을 보면 항상 이 방송에 출연 횟수를 표시를 해요. 얼마나 많이 출연을 했느냐가 권위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 방송이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작년에 2부의 시청률이 역대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작년에 최저치가 34%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이죠, 지금 현대에서. 일본도 드라마 그리고 유명한 예능 방송들의 시청률이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과 같은 이유로. 근데 홍백은 엄청나게 지금 우주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30%대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작년에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충격을 받은 거죠. 특히 일본에서는 이 31일 날 이 방송과 더불어서 웃으면 안 되는 시리즈라는 이제 라이벌 예능 방송이 있어요. 같은 오츠카이.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31일에 두 방송 중에서 어떤 방송을 보는가로 어느 파로 사람을 구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예능 방송은 시청률이 계속 하락하고도 있고, 그 출연진도 좀 노쇠화됐고, 어쨌든 그 패턴이 너무 오래 매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재작년에 그 기획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안 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런 라이벌 방송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최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34%라는 꿈의 시청률을 아직도 보유하면서도 제작진들은 시청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결국 이거는 주 이탈층은 10대에서 20대죠. 1020. 이 방송이 한 5시간 정도 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의 가수들이 나와요. 이게 시상식 형식이 아니라 그냥 무대 형식으로 진행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어쨌든 나름 시상식처럼 여러 분야를 분류해서 이렇게 상을 주듯이 출연진을 구성하거든요. 근데 10대, 20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관심 있는 가수들은 한두 팀 나오는데 그 팀 보려고 5시간 동안 전체를 보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요새는. 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가수 무대만 보고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나중에 클립으로서 보지 이 방송 자체를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작진들은 요 순간 시청률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평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10대, 20대를 좀 더 잡아두기 위한 그 카드들을 10대들을 위한 비중들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현재 10대가 관심 있는 음악에 관한 키워드를 올해는 진짜 엄청나게 모두 배치했거든요. 매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했지만 그래도 연령대를 다 어느 정도 배분을 했으면 올해는 진짜 10대가 인기 있는 키워드는 다 넣었어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요. 먼저 10대를 위한 키워드로 계속 사용되는 서브컬처 음악이 있는데요. 작년에 최초로 우타이테 가수인 마후마우님이 출연을 했거든요. 이 우타이테 가수는 주로 1인 미디어를 통해서만 활동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메이저 가수들이 있고 데뷔한 그 제작 지원을 받는, 그리고 혼자 스스로 제작을 해서 공연 위주로 활동하는 인디 가수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보다 밑에 그냥 혼자 제작을 하고 1인 미디어에 곡 올리는 걸로만 활동을 하는 그런 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수 출신이 작년에 최초로 이 홍백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마우마우님은 원래 얼굴이 비공개였는데 이 홍백에 나옴으로써 첫 얼굴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연말 시상식에 그런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데서만 활동하시는 음악가가 최초로 나온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더 그런 서브컬처 음악이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일본 음악계에서 이 키워드는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올해 일단 애니메이션 3대장의 OST가 모두 홍백에 등장을 하는데요. 귀멸의 칼날 OST로 에메가 등장을 하고요.
주술회전 OST로 킹누가 등장을 하고요. 원피스 OST로 아도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런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서브컬처 음악의 느낌을 강화한 것이 첫 등장하는 우타이테 가수인 아도가 아도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원피스의 캐릭터명인 우타로 출전을 한다는 점이에요. 아도도 얼굴이 비공개인데요. 아도는 마오마오처럼 홍백을 나온다고 해도 얼굴을 공개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마오는 그 우타라는 캐릭터로 출전을 해서 아마도 버추얼 가수 형식으로 그 우타의 캐릭터로 무대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이번 홍백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K-팝의 비중 늘리기인데요. 일본의 10대에서 K-팝을 선두로 K-문화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한국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10대의 트렌드 키워드를 꼽으면 거기서 K-문화를 이제는 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K-팝 팀이 세 팀이나 홍백에 출연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예전에 소녀시대, 동방신기, 카라가 한꺼번에 출연한 적이 이미 있죠. 다만 일단 트와이스는 요번에 일본 싱글도 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K-팝 쿼터를 늘리려면 약간 더 자연스러운 선택은 케플러가 될 수 있겠죠. 케플러도 일본 데뷔는 한지 별로 안 됐지만 한국 싱글의 반응이 일본에서 좋았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케플러가 안 되고 아이브랑 르세라핌 선택된 게 엄청나게 이상한 선택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이 아이브도 마찬가지로 일본 데뷔 전에 뭐 11이나 러브다이브가 스트리밍 차트에서 엄청 기록이 좋았어요. 누적 수치로 따지면 케플러보다 인기가 없다고 말하기 힘들고요. 이건 르세라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아이브의 최근 기록들이 케플러보다 좋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어쨌든 아이브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 데뷔를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 데뷔도 안 한 르세라핌의 출연이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근데 르세라핌은 어쨌든 일본 활동을 앞두고 있고요. 반대로 일본 데뷔를 하지 않은 르세라핌의 성적이, 일본의 성적이 케플러를 넘고 아이브와 비슷한 상황이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대단한 포인트로 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르세라핌에는 사쿠라와 카즈아가 있잖아요. 특히 사쿠라는 그러니까 AKB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그 국뽕 캐릭터로 스토리텔링이 잘 되고 있어서 약간 의외의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작년에 우타이테 가수인 마오마오님이 홍백에 출전하면서 화제가 되었던가 저는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홍백은 매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해왔어요. 2019년에는 고인이 된 가수분을 AI로 복원시켜서 출전을 시키는 무대를 해서 좀 화제와 논란이 됐었고요. 2020년에는 얼굴이 비공개인 팀인 그린을 홀로그램으로 무대를 출전시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에 새로운 시도와 뭔가 진보적인 무대 이런 것들을 항상 한 무대 정도씩은 시도를 하고 있는 홍백이거든요.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그게 마우마우에 출전이 됐었던 것이고요. 그게 올해 르세라핌이 아닌가? 이제 일본 음악계에서 정식 일본 데뷔를 안 한 K-팝 팀들이 그냥 그 한국 곡으로도 굉장히 큰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비중 반영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전 이제까지 홍백을 보면서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K-팝은 한국 거니까 이 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집을 잡을 만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논란이 좀 더 큰 거죠. 저는 사실 데뷔 여부를 따지는 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따질 수 있지만 또 굳이 따질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한국인 멤버를 포함하고 있는 팀이 한국에서는 앨범 발매를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뭐 해외에서 팀 활동을 하면서 엄청 인기가 있다. 또 어쨌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국내 시상식에서도 특별 초대로 불리고 무슨 특별상, 뭐 해외 아티스트상
뭐 그렇게 상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이례적인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한국에서 데뷔를 해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XG라는 팀이 있죠. 근데 XG가 한국과 일본에서 만약에 아이브만큼 인기를 많이 얻었다면 이 팀이 일본에서 데뷔는 안 했지만 역시 홍백에서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르세라핌은 한국 팀이고 이렇게 한국과 연관이 돼 있는 팀이니까 그것이 표적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그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이번에는 팬덤형 아이돌인 JO1과 BE:FIRST의 동시 출연도 이런 10대들을 길게 방송에 잡아두려는 노력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일본 음악계에서 좀 두드러지는 현상 중 하나가 방송에는 거의 나오질 않고도 그냥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인기를 얻은 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인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격으로 나오는 것이 샤오시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10대의 키워드들을 다 모두 안배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자니즈의 차세대 3대장 스노우맨, 스톤즈, 나니아 단시도 모두 출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게 예전 같았으면 한 팀은 빠졌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멤버들 탈퇴로 화제가 되고 있는 킹프리까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 홍백에서 가장 큰 관심의 무대는 결국 이 킹프리랑 아까 말한 아도의 무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일본의 10대 핵심 키워드를 모두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홍백은 K-팝의 세 팀이 출연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키워드다 라고 보입니다. 이게 K-팝의 팀들을 출연시키면 그 무대랑 홍백이란 방송에 대해서 서양에서 관심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이 팀들을 소비하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도 물론 있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서양에서 홍백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백도 이런 걸 이제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무대들을 온라인에 클립으로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 홍백도 홍백 채널을 만들어서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대외적인 그런 세일즈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내에 K-팝 팬들이 홍백을 좀 보도록 그런 쪽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이 방송이 이제 투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역시 팬덤형 가수인 BE:FIRST, 뭐 JO1 이런 팀들이 앞서가고 있고요. 첫 등장하는 팀이 10팀이에요. 이거는 원래 근데 홍백의 평균적인 수치예요. 10팀 정도가 새로운 팀이 나오고, 그리고 첫 등장 중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귀멸의 칼날을 등에 업고 드디어 나온 애매. 애매가 첫 출전이죠. 그리고 바운디도 첫 출전이에요. 그 바운디가 어떤 곡을 부를지 굉장히 궁금해요. 도쿄 플래시를 부르려나? 그리고 녹황색 사회라는 밴드도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의 출전이 홍백이 뭔가 시상식에서 무슨 상을 주듯이 밸런스를 고려한 섭외인데요. 녹황색 사회는 탄탄한 팬층이 있는 밴드인데 그렇다고 올해 뭔가 딱 섭외할 만한 세일즈 포인트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데뷔 10주년이고 꾸준히 인기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런 활동의 공로상 느낌으로 섭외되는 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무진님 때문에 화제가 된 세카이노 오와리가 오랜만에 등장을 하죠. 이번에 댄스 챌린지라는, 어떻게 보면 세카이노 오와리에 어울리지 않는 키워드로 인기곡을 냈으니까요. 그리고 미샤님은 아무래도 요 일본의 국뽕, 이런 일봉의 역할을 맡아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일본을 재건하자 요런 느낌의 뭐 엔딩을 맞는 그런 역할로 섭외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니쥬, 노기자카, 그리고 히나타자카, 퍼퓸은 2년 연속 네 팀이 등장하면서 일본 여아이돌의 지금 4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면 K-팝 팀이라고 볼 팀은 5팀이네요. 니쥬와 JO1까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것은 샤오시도가
곡은 나갔는데 마카로니 엠피츠와 타니 유우키가 못 나간 점, 그리고 약간 의아한 포인트는 작년의 포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고 아마 올해 연말 결산하면은 아티스트 탑5에 들어갈 텐데 요아소비가 올해는 빠졌어요. 마찬가지로 요네즈 켄시도 올해는 없어요. 그 레몬으로 첫 등장한 이후에. 물론 이걸 또 생각해보면 둘 다 올해 나와서 특별히 새로 부를 노래는 없긴 없는데 그래도 약간 아쉽다. 그리고 유리님은 지금 나와서 부를 노래가 굉장히 쌓여 있는데도 아직 홍백에는 출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레이님은 올해 나올 만한 포인트가 있었나?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풍성한 라인업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이 홍백방송 12월 31일 날 이걸 유튜브 라이브 때 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만약에 가능하면 그날 이제 실시간으로 해설하는 방송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게 된다면은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 새로운 시도 키워드에 K-팝이 뽑혔다. 그러면은 내년엔 뭐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올해 아도가 버추얼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버추얼 가수가 내년에 나오는 것은 새롭게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엔 내년이 될지 구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스트리머 가수가 홍백에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타이테처럼 1인 미디어에서 유튜브나 스트리머로 활동을 하는 음악가가 아니라 음악가가 아닌 그냥 다른 장르의 게임 스트리머라든가 그런 종합 스트리머라든가 이런 인기 스트리머들이 곡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점점 생기고 있는데 일본은 예전부터 많이 냈고 지금은 그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는 곡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이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어서 홍백까지 나오는 사람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K-팝 팀이 니쥬, JO1까지 포함해서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까지 5팀이 되는 건데요. 42팀이었나요 최종? 그 중에 5팀 정도? 이 정도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에서 특히 일본 10대, 20대에서 K-팝 비중으로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점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발전이 돼서 앞으로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